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업가 정신과 창업이라는 어떤 이번 학기 배우게 되는 교과목의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사업계획서 안전정복이라고 하는 박철주 교수님의 제 어떤 저서의 1장 어떤 기업가 정신과 창업 그 챕터를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창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이거를 첫 번째 시간에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개념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대표적인 어떤 혁신성을 강조한 음, 조셉 슈퍼터가 이야기하는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알프레드 챈들러의 경영이라는 손, 그 다음에 아버나드의 혁신의 어떤 자꾸 어떤 창조적 혁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혁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이번 시간에 첫 시간에 하고, 또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은 혁신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다음에 기업가의 어떤 역할과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 번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과 어떤 위험을 가정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기업가라고 하는 거는 엔트리 프리누어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이거를 기업가라고 하는 걸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이런 말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조직하고 관리하고 내포된 위험을 감수하는 개인으로 주로 1세대 경영자를 칭하며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어떤 새롭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비전과 추진력, 창의성을 이용해서 없었던 새로운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 그래서 즉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의 자본을 제공하고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업가 이러한 거를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기업가 이런 걸로 통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엔터프레니어십이라고 해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가 고유 가치관 내지는 기업가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기업의 본질인 이윤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가가 갖춰야 될 자세나 정신을 말하는 거다. 근데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업가 정신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런 어원 찾기도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학자들의 정의를 좀 보고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를 좀 개념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라고 하는 부분을 리처드 칸트리옹이라고 하는 프랑스 경제학자는 어떤 직접 기업에 투자를 하고 경영을 담당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지배하고 기업의 재반 위험을 부릅쓰고 담당해가는 사람, 또 즉 위험을 감수하는 혁신자, 이런 것을 기업가라고 했다고 그래요. 음, 바티스 세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기업가라고 하는 부분은 오너 소유자, 소유경영자 이러한 부분하고 어떤 연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가 정신을 만드는 최초의 시초는 사업체의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또 아니었다. 그래서
사업체를 소유하는 동시에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그 축으로서 미국의 기업가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업가의 신조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기업가의 신조 이거를 보면은 기업가의 신조를 보면은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다음에 나는 계산된 위험을 단행할 것, 위험을 무릅쓰고 꿈꾸는 것을 실천하고 건설하며 또 실패하고 성공하기를 원망한다.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보상받기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하는 것, 과정, 즉 이런 것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어떤 기업가 협회에서 이렇게 기업가의 신조를 발표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가 정신이나 라는 부분을 한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라고 해서 기업을 설립하는 사람 단순하게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세상에 없던 것을 좀 만들어내고 신기술, 신상품, 새로운 것에 투자하려고 하는 의욕 이러한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학자 조셉 슈페터가 창조적인 개념으로서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혁신을 가져오는 부분으로 기업가 정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셉 슈페터는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창조적 파괴라는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조셉 슈페터는 창조적 파괴라는 부분이 기존의 어떤 고객을 유지하지만 새로운 생산 방식,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기존 고객에게 어떤 새로운 상품을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어떤 제공하는 그러한 생산 방식 기술과 어떤 생산 방식을 기존에 있던 생산 방식을 파괴를 통해서 혁신하는 부분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혁신성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조셉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조셉 슈페터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한번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은 기업가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대표적인 학자로서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는 그 자체는 경제의 한 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든지 그러한 외생 요소로서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을 어떤 그 의미를 두고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슈페터는 혁신적인 사업에 의해서 사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슈페터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떤 최고 경제적인 입장에서의 혁신성을 조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창의성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경쟁력이 있는 젊은 기업들이 끊임없이 나타나 기업들이 끊임없이 나타나 공룡처럼 비대해진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존의 것이라는 상관없다. 새롭게 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자.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이노베이터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셉 슌페터의 창조적인 파괴라고 하는 부분은 어째서 사라져야 할 것은 기존의 어떤 생각들이라는 거죠.
기존의 생각. 그래서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공급업체, 새로운 조직 유형 등에서 어떤 혁신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슈페터는 경쟁은 이윤이나 이윤의 마진이나 기존 회사들의 생산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본 혹은 그들의 생존 방식을 공격하는, 파괴하는 획기적인 가격 및 품질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쟁의 이력은 기존의 것에 비하면 너무나 효과적이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소총과 포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듯이, 어떤 슈페터가 이야기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기존의 생산 방식과 기존의 기술을 파괴하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품질 유지를 간직하는 그런 혁신성에 무게를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슈페터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현상은 기업가와 생산 요소 새로운 신결합을 통해서 비연속적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다양한 새로운 결합으로 분류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기술을 창출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것이 어떤 경제 발전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결합, 즉 혁신을 도모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혁신을 도모하는 사람을 기업가라 부르고 일반 경영 관리자하고는 좀 구분했다. 일단 슈페터가 이야기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가라고 부르면서 어떤 경영 관리자적인 사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어떤 창업자적인 사고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본 거죠. 기업가라고. 그래서 일단 혁신을 도모하는 사람을 기업가라고 구분했다는 거죠. 그럼 그에 반해서 이제 알프레드 챈들러의 경영에 보이는 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보이지 않은 손이라는 개념에 반대된 어떤 개념일 수 있죠. 거기에. 왜냐하면 그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된다.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의 원리에 작동된다. 이렇게 본 건데, 챈들러의 보이는 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지 기업의 발전을 하는 것이 경영자와 경영 관리자들, 어떤 구성원들의 노력과 혁신에 의해서 발전되고 그것이 어떤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한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좀 한번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챈들러에 의하면 경제에서 많은 부분에서 경영이라고 하는 보이는 손이 과거 아담 스미스가 시장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보다 더 효율적으로 고객으로 하여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경영자나 경영 관리자가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기업을 관리하는 부분에 의해서 경제 현상들이 작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손에 의한 경영 관리를 수행하는 기업의 특징은 서로 다른 어떤 사업 단위로 어떤 기업이 구성됐다는 것과 계층적으로 조직된 경영자에 의해서 관리된다는 이런 그 사실을 보고 그런 부분을 보고 어떤 그 혁신을 어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기업의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발전을 가동시키는 직접적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혁신,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 발전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발전 단계에 따라서 혁신을 수행하는 기업가 정신을 담당하는 어떤 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다. 즉 어느 발전 단계에서는 혁신 수행에 있어서 슈페터의 기업가적 어떤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고 또 다른 발전 단계에서는 샌들러의 경영관리자적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기업이 처음에 어떤 창업을 하고 설립을 할 때는 슈페터가 이야기하는 창업가 정신이 상당 부분 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기업이 발전되고 그러면 단계를 거쳐서 조직 구성원이 생기고 부문이 생기고 또 계층이 생기고 이런 단계에서는 챈들러의 경영 관리적인 기업가 정신이 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성장시키고 경제 발전을 하고 이런 부분이 슈페터는 기업가 어떤 창업자 정신을 기반한 혁신성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창업자에 가까운 혁신성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고 그러면 어떤 챈들러는 어떤 경영자와 경영 관리자까지 포함하는 어떤 혁신성을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리엄 이제 혁신을 우리가 혁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거를 뭐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든다든지 응? 어떤 창조적인 파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슈페터가 없었던 새로운 기술 방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상품을 어떤 출시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또 챈들러의 보이는 손이라고 했을 때 경영관리자와 경영자의 혁신 이러한 부분에서 혁신을 얘기했는데 그럼 혁신이 어떠한 발전 단계가 있느냐 그래서 혁신의 발전 단계를 4사분면으로 한번 먼저 보고 그를 발전 단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단계를 혁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러니까 아버나드의 혁신의 발전 단계라는 개념을 설명했는데 혁신의 발전 단계라는 아버나드 개념을 제시하고 기업가가 경영 관리자의 차이는 실제로 혁신의 발전 단계에 따라 규정된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페터는 기업가 어떤 기업 설립자의 주안점을 뒀다. 그러면 어떤 챈들러는 설립자와 경영 관리자를 동시에 강조했다고 그러면은 아버나드는 혁신의 발전 단계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기업과 경영 관리자의 차이는 실제로 혁신하는 발전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각각 다르게 기여하는 그런 거라고 규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를 한번 좀 표로 4사분면으로 얘기하면 혁신 단계와 기업가의 유형 어떤 각각 단계에 따라서 어떤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아니면 특정 기업을 발전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기업가라고 본다면 세로축에 시장과 고객이라는 축, 세로축에 시장과 고객이라는 축, 가로축에 기술과 생산 방식이라는 축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시장과 고객 축에도 기존 고객과 시장을 유지하는 아니면 기존 방식을 파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소매점 같으면 기존 신규점을 내는데 기존점이 있다면 신규점은 아파트 신도시에 신규점을 낸다든지 그러고 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으로서 시장과 고객의 기존 방식, 새로운 방식, 그 다음에 기술과 생산 방식도 또 기존 방식.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게 포인트를 제가 유지하는 방법이
좀 서툴러네요. 기존 방식, 그다음에 기존 방식의 파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혁신의 일상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방식과 기존 생산 방식과 기존 고객 내에서 혁신을 하는 것을 일상적인 혁신이라고 하면 틈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술과 생산 방식으로 새로운 고객을 창조하는 거. 그 다음에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혁명적 혁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혁명적 혁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존 시장과 고객에 대해서 기존 시장과 고객에 대해서 기술과 생산 방식을 파괴하는 거. 포드 자동차가 예전에는 수조립이라든지 이렇게 조립을 통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다는 포드 자동차의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생산 방식을 대폭적으로 기존의 방식을 파괴해서 바꿨다는 것을 혁명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구축적 혁신이라는 건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에 없던 새로운 말 그대로 신상품. 핸드폰을 처음 나왔을 때,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동차의 첫 자동차.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기술과 생산 방식도 새로운 것이고, 시장과 고객도 새롭게 창출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혁신을 네 가지로 구축적 혁신, 틈새적 창조적 혁신, 일상적인 혁신, 혁명적 혁신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 발전하는 단계가 처음에 없었던 거에서 구축적 혁신이 됐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구축적 혁신이 됐던 단계에서 보통 일상적 혁신의 발전 단계로 간다. 그래서 일상적인 혁신을 하다가 그게 정착되면 새로운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면 혁명적 발상에서 기존의 기술 방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해서 일상적인 혁신을 또 추진한다. 이러한 부분이 어떤 단계라고 보는데 이 단계라는 것이 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게 거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혁신의 어떤 발전 단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조금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가로축과 세로축 이게 자꾸 따라가네요. 이 색연필로 얘기했던 게. 그래서 구축적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 구축적 혁신은 기업가적 경영자라고 하는 건데 구축적 혁신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어떤 생산 방식. 여기를 기업가적 경영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업가적 경영자. 그래서 구축적 혁신은 전혀 새로운 기술이나 생산 방식을 도입해서 새로운 결합에 의해서 기존의 기술과 생산 방식을 파괴하고 동시에 전혀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연결을 창조하는 것. 즉 새로운 산업이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혁신의 수준이 가장 치열한 창조적 파괴와 비약적 전개를 이야기하는 수준이다. 일상적 혁신은 이제 기존의 고객과 기존의 생산 방식에서 혁신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 경영 관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경영 관리자. 그래서 구축적 혁신에 의해서 출현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산업은 어떤 이제 일상적인 혁신을 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 혁신은 기존의 기술과 생산 방식을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기존의 시장과 고객과 연결을 어떤 강화하는 그런 정도의 혁신이니까 경영 관리자적인 입장이 어떤 강조가 되는다고 볼 수 있겠죠. 틈새 창조와 시장지향적 경영자, 틈새 창조, 그러니까 틈새 시장, 그러니까 새로운 생산 방식이 아니라 기존 고객
고객에서 새로운 고객을 창조하기 위해서 어떤 틈새로 어떤 그 상품을 개발하는 거. 뭐 라면에 요즘 보니까 틈새 라면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라면에 신라면이 있으면 신라면 고객에게 틈새를 가게해서 신라면 겉면을 만든다든지 신라면에 어떤 그 컵라면에 신라면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틈새 시장을 이제 신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저변을 확대하는 거죠. 기존 고객들을. 그다음에 혁명적 혁신과 기술적 경영자. 그래서 이 혁명적 혁신과 기술적 경영자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단 기존 고객 시장과 고객에 연결시키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과정을 정리하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그런데 슌페터는 대표적인 학자 슌페터는 최고 경영자적인 같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자의 포커싱이 된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기업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그러면 알프레드 챈들러의 경영에 보이는 손에서는 기업가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중간 관리자까지 그래서 슌페터가 그런 화려한 기업가 상과는 다르게 기업의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수행하는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일상적인 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 관리자까지를 포함한 경영자층과 그 조직이 어떤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기업가 정신을 최고 경영자와 중간 관리자까지도 좀 확대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버나들은 혁신의 어떤 발전 단계라고 그래서 어떤 혁신의 발전 단계의 개념을 제시하고 기업가와 경영 관리자 차이는 실제로 혁신의 발전 단계에 따라 각각 역할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이제 구축적 혁신 단계에서는 기업가적인 경영자, 일상적인 혁신에서는 경영 관리자적인 어떤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틈새 창조에서는 시장 지향적인 경영자, 그다음에 혁명적 혁신이라고 하는 기술 지향 경영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가적 정신이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뭐 이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새로운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으로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창조 기업의 설립의 주안점을 둔 혁신성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슌페터 아니면 대형 관리자와 최고 경영자와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부분을 다 같이 인정하는 어떤 챈들러의 보이는 손 아니면 이제 아버나드 같은 경우는 혁신의 단계라는 것을 발전 단계라는 것을 제시해서 각각 그 발전 단계에 따라서 기업가 정신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설명한 걸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